짠! 바로 그 자리에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1편에서 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반도체랑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이었잖아요.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짚어봤고, 그리고 다시 오늘의 그 이창환 부장님의 종목을 들어보기 앞서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종목에서 안 간 게 이제 대한항공과 삼화콘덴서라고 했는데, 대한항공은 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크잖아요. 이게 리오프닝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쵸. 지금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이제 바로미터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움직이다가 다시 또 부러졌거든요. 그놈의 3만 원을 왜 이렇게 뚫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이 완벽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항공주가 우리나라 항공주가 더 못 가는 건데, 대한항공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깨진 상태예요, 현재.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2조가 넘어갈 거로 좀 보는 상황인데도 지금 못 가는 상황들은 국내 여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국내 방역이 좀 다르다는 건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보면은 국제선 여객이 늘고 있는데 국내 그 좌석 증가율이 유럽의 17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70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4월달 말 기준으로 국제선 공급 좌석 증가율이 국내가 1.9% 상승했는데 유럽이 323%, 전 세계 평균이 198.2%, 그리고 아프리카도 93.1%인데 우리가 1.9% 상승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리오프닝이 안 된 거야. 아직 시작을 못 한 거야. 비행기 표를 지금 구하려고 네. 유럽을 가려고 내가 알아봤는데 없어. 그래. 없어. 아니, 지금 뭐 이코노미석 가격이 비즈니스석 가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커퓨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어요. 커퓨. 이게 뭐냐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비행 금지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이 커퓨 시행을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역 때문인 거예요? 네, 맞아. 방역. 그 시간에 이제 방역할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 비행기가 지금 없어. 네. 그리고 이 밤 비행기 매출 비중이 LCC는 30%가량 차지하고 그 대형 항공사도 25%가량 되는데 이걸 막아놨다는 거고, 밤 비행기가 돈이 많이 되는 건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항공사가 지금 이게 슬롯 제한까지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그리고 아직도 PCR 검사도 하고 신속항공사로 일부 대체는 했지만 불편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가겠는데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리오프닝 시작이라 못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뭐 합병식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리오프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건데 리오프닝 시작도 못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 외국인들 기관들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단기를 보는 기관들만 좀 빠져나왔고, 그리고 항공부 운항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슬롯 제한에 이 커퓨까지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막 난리가 났는데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국제선 노선도 증편이 2배 이상 되고, 커퓨도 이제 풀리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무사증 제도가 6월부터 시행이 되고, 맞아요. 뭐 싱가포르라든가 그런 국가들 간에 이제 직항 노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오늘 117일 만에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를 평일 1만 명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60만 명 얘기하다가 1만 명 얘기하니까 적게 느껴지긴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카지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거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 리오프닝 종목들의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보통 카지노 종목들이 먼저 한번 튀고 그 다음에 시세를 끌고 가는 거는 항공주가 끌고 가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게임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같이 메타버스 ETF 같이 엮였기 때문에 엔터주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 종목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라고 좀 보여지고,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의류 쪽 이런 쪽은, 화장품의 의류 쪽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의 소비 부진 뭐 이런 이슈 자꾸 있다 보니까 그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일단은 대한항공이 못 가면은 시장이 못 가는 시장, 그 매크로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주로 대한항공을 보더라도 카지노 쪽은 같이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공, 엔터, 카지노 이 세 가지 섹터는 좀 리오프닝 쪽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들고 가자,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오프닝 안에서 그 많고 많은 종목을 좀 추려보자면은 대한항공, 항공에선 대한항공이고, 그리고 카지노도 저도 요즘 좀 카지노가 땡기는데. 네, 카지노 쪽에 기관들이 선호하는 대장은 이제 파라다이스고, GK는 후순이고,
그리고 주식 선물과 연계 없어가지고 좀 탄력이 센 애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정도로 보는데, 근데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반등이 다른 애들보다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2개 카지노 조금 보고 있고, 엔터주까지 몰아서 보면은 그냥 하이브 빼고 나머지 괜찮다. 3, 4. 하필 하이브가 있어. 하이브는 르세라핌이 사실 진짜 대박 날 뻔했는데 하필 또 그 한 분 때문에. 언니 하이브를 투자하면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BTS밖에 모르겠어. BTS 이제 병역 문제 있다 보니까 하이브를 이제 밸류를 제대로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YG엔터, SM, JYP 다 괜찮고 대장은 JYP이긴 해요. 근데 싼 맛은 YG가 좀 싼 맛은 있고, 하반기 이제 블랙핑크만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지금 블랙핑크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네. 블랙핑크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 나와. 나온다면 뭐 1회 갈고 이번에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6월에서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기다리면서 YG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는 YG는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네이버가 지분이 한 9% 정도 있는데 양현석 그 대표랑 지분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SMO 인수 자꾸 시도하는데 네이버도 엔터주 하나 인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이드로 그냥 사이드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게 터지면 대박인 거고, 아니면은 그냥 모멘텀으로만 보고 그냥 재료가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리오프닝주 리뷰라면 오늘도 빈손으로 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부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국내 투자 네. 수혜주라고 말씀드렸 종목이 있는데, 사실 매경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바로 KC입니다. KC요? 네, KC. KC는 근데 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KC는 가스라든가 케미칼 공급 장치를 주로 만드는 장비도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가스 배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로 공사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쪽 가스 배관 쪽 매출이랑 공사부 매출이 전체 42%를 차지하고,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6% 차지하는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 공장을 짓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뭘부터 하냐면은 공장 건물을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스 배관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삼성전자 P3 라인을 KC가 전담을 합니다. 근데 KC는 미국 공장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테일러 쪽이나 오스틴 쪽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삼성전자 국내 투자가 클수록 가장 첫 번째 큰 수혜가 되는 게 바로 KC예요. KC는 사업주주사입니다. 자회사로 KC 이노베이션, KC ENC, 그리고 KC 인더스트리얼 세 개의 자회사와 그리고 KC 테스크원, KC 파트너스라는 이제 투자회사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KC텍은 관계 기업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KC텍은 이제 반도체 그 세정 장비를 주로 하는 업체고, KC ENC는 이 회사가 이제 배관이랑 클린룸, 플랜트 설비 이런 시공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에요. 진입장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KC 이노베이션이 가스 스크러버라든가 퓨리파이어, 이런 거 IR 오븐 이런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KC 인더스트리얼 기업이 반도체 산업용 가스, 특수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헬륨 관련주로서 한번 예전에 한번 튄 적이 있어요. 요 KC 인더스트리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세공정화 될수록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반도체 가스, 특수가스 쪽에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배관부터 장비, 가스 그 소재까지 다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KC인데, 오늘 삼성전자 450 투자에 국내 투자가 클수록 네. 가장 큰 수혜가 바로 KC다. 캐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보면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별도로 92억 나왔고, 연결로 233억 나왔는데 198%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순이익도 195억으로 134% 증가했는데, 이 회사가 투자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TCK 지분을 갖고 있고, 별의별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가치까지 다 합해보니까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이 회사 시가총액 3천억 현재. 아, 3천억이에요? 3천억짜리 회사인데 사업 가치랑 지분 가치 그리고 현금이 2,200억이 있어요. 현금, 순현금으로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냐면, 본업을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92억 정도 나오니까 연간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순이익이 127억 나와서 단순 계산하면 본업 가치가 한 4천억 정도 계산이 되고, 그리고 종속기업 5개 중에서 KC ENC, KC 이노베이션, KC 인더스트리얼 요 3개의 순이익 합계가 134억이에요. 그 1분기 때.
그리고 연간으로 합산하면은 대략 한 300억 정도 환산이 되는데 P의 8배 정도 적용하면 2,4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KC 파트너스가 200억 출자했거든요. 장부가액 200억이에요. 그리고 KC 테스크원이 장부가액 20억이니까 요거 연결 자회사 5개 합치면 가치가 2,620억. 아까 4,000억에 2,620억 더하고 그리고 KC텍 장부 가치가 1,540억. 장부가로. 그리고 TCK 지분이 11.18%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사업보고서에는 14.18%인데 최근에 3%를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489억 정도 마련을 한 상태인데 이것까지 합치면은 장기투자 자산 가치는 한 1,800억 정도 되고 현금이 1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이 1,800억 있어요. 그 부채다 빼고. 네. 근데 이거 489억 원 하니까 2,200억이 넘어갔죠. 현금만 2,200억. 까지 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1조 2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KC의 가치는 본업과 종속기업의 가치, 그리고 관계기업 가치, 그게 KC텍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회사의 장부 가치, 그리고 보유 현금, 2,200억의 보유 현금. 합쳐서 1조 한 2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사가 2024년까지 TCK로부터 그 160 카바이드 판매 수수를 받아요. 네. 매출액의 1.8%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1년 자동 연장이 되고 그리고 작년 연말 수주가 그 KC가 수주 잔고가 298억 정도 돼서 876% 증가를 했고 KC ENC나 이노베이션이 수주 잔고가 1648억으로 194% 증가했는데 이게 올해 1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분 올해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그 장남 고상글이 장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승계 작업이 있는데 그 승계 작업이 시작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승계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 하면은 주가 뭐 조정만한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KC는 그냥 묻지 말고 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C 파트너스를 지난 1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200억 출자를 했는데 아까 돈 많다 그랬잖아요. 네. M&A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국내 코스닥 상장 반도체 기업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M&A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M&A가 분명히 올해 안에는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좀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은 네. 적정 시가총액은 그냥 1조 2천억에 30% 그냥 할인해가지고 8,500억을 잡으면 목표 주가 62,000원. 그러니까 지주사니까 할인율 한 30%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시총이 약 8,500억 원 네. 돼야 되는데 지금 3,000억 원대니까 네. 그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62,000원. 현재 주가 23,000원 안 하니까 22,000원대니까 그냥 사도 돼요. 네. 오. 2.5배 보시는 거네. 네, 그쵸. 네. 최소 5만원 이상은 간다고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좀 고르기 어렵다 하면은 얘 사도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뭐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관계사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뭐 투자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을까요? 리포터가 없으니까요. 왜 리포트가 없어요? 너무 시청이 작아서? 너무 작아서? 5,000원 미만의 리포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슈퍼게임의 김정은이가 그분이 뭐 밀기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가치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가치 투자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KC가.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데 주가가 한번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면 3만 원대에서 작년 1, 2, 3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났어요.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야. 계속. 공사 100% 공사 된 게 5개가 있는데 그걸 돈을 계속 못 받다가 네. 4분기 때 받았는데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마침 그때 고상걸 장남분께서 대표이사가 됐네. 그래서 이상 4분기 실적 딱 봤는데 서프라이즈 나와서 연간 실적은 문제가 없길래 이거 뭔가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이사가 장남이 대표이사를 취임을 했고 바닥에서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분기 실적만 문제 없으면 이거 붙어도 되겠다 했는데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했고 투자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보고서 보니까 1월 달에 KC 파트너스 설립을 한 거야. 그럼 M&A가 뭔가 될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사야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한 회사를 참 파헤쳐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사업보고서를 정말 수십 번 읽어봤어요. 이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막 숫자가 막 뒤로 막 그냥 지나가지 딱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난 읽으면 모를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읽을 생각을 안 해. 집요하게 좀 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매 분기마다 계속 분기마다 추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사고서 물려도 좀 편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거라고 볼 수 있고, 저 제2의 SKC라고 봅니다. 그때 그 아무따 종목으로. 네, 그럼 혹시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기 실적이 뭐 지난번처럼 쇼크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지금 P3 라인 같은 게 증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연이 되면은 그게 좀 실적 이연될 수 있겠죠. 본업이 KC, ENC라든가 이제 플랜트 사업 이런 것, 배관 쪽 사업하는 것들이 그런 거로 하면은 최근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 공장 개설하는 게 약간 이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따지면 2분기는 조금 KC 쪽에서 2분기 실적이 살짝 누수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연간으로는 문제 없다 말씀드릴게요. 그 지연에 대해서 약간의 내 그 투자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다. 그것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아무따 종목도 새로운 종목으로 K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사업보고서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이창한 부장님의 보고 리포트? 리포트 혹은 방송 많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대한항공 사막 콘텐츠 이어서 KC까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